안녕하세요. 저는 34년차 기자라고 일하고 있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2007년도에 2040 직장인을 위해서 CEO와 경쟁하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4060 중장년을 위한 책, 품격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한 마음수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거듭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퇴직 현실은 어떻게 보면 암담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내년도면 20%를 넘어갑니다. 길 걷다가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이라는 얘기인데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통상 60세에 정년을 채운다 하더라도 앞으로 100세 시대 40년 동안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준비 없이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준비는 물론이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은 채 직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대 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내게 된 것도 이처럼 안타까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지위를 얻는 게 최대 관심사인 거죠. 그렇게 수십 년을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때론 그런 가운데 때론 좌절도 하고 때론 성취도 하면서 20대, 30대 청춘을 보냅니다. 40대 중년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고 나이가 들면은 지위나 직업의 의미는 사그라들게 마련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을 향해 가고 있다는 자신을 새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좀 진지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조직에서 일하면 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 열리는 회의 끝나고 나면 회의 자료라든가 기획서, 보고서 수시로 이런 것들을 제출하고 작성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모두 문서입니다. 바로 그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쓰기는 학업의 목적인 학생 시절이나 생존에 절실한 직장인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중장년 세대에게 더욱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탁월한 처방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후반전을 힘차게 나아가려면 인생 전반전에서 응어리졌던 여러 회한들, 응어리진 마음들을 오롯이 풀어야 하는데요. 글쓰기는 그런 마음에 쌓인 회한, 응어리진 독소를 제거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기 성찰의 글쓰기, 자기 치유의 글쓰기로 새로운 인생 2막을 힘차게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에게 글은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진심은 글의 핵심 요소입니다. 진심이 담겨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진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애초 여러 주제 중 하나로 용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쓰려니 도무지 한 줄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용서를 하라고 했지만 가슴은 용서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가슴 속에서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으니 글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독자들에게 용서하며 살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가슴에서 진심이 우러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수는 인간의 영역이고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글을 쓰면서 용서는 정말 신의 영역인가 라는 생각을 여러 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결국 용서를 한 글쓰기를 접었는데요. 진심이 담긴 글이 아니니 독자가 공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에 84세 나이로 수능 최고령 응시자로 이름을 올린 할머니가 계십니다. 유퀴즈도 출연해서 아주 유명인사 한때 됐었는데 또 평생 농사만 짓다가 뒤늦게 항구를 깨우친 평균 나이 85세인 할머니들도 계십니다.
여기에 또 나이 들어서도 쉼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책을 내는 90대 글쓰기 고수가 있습니다. 고수 의사이신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신 바로 이시영 박사입니다. 이시영 박사는 저하고도 옛날 인터뷰를 통해서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시영 박사는 그동안 수많은 저작을 냈는데 그 중에서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나이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문제 해결 능력과 판단력은 나이 들수록 좋아져서 전반적인 지능은 더 좋아진다, 향상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박사는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전달하면서 이 나이에 보통 우리들이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나이에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었다고 모든 것을 시도조차 포기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위험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은퇴 후 얼마나 더 살지 몰라 그냥 놀았는데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은 70부터라도 뭔가 할 걸 그랬어 라고 후회하는 그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의 한탄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를 내치다가 100세를 맞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가서 또 뭔가 배우지 않은 걸, 뭔가 해보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저를 탁구 마니아, 탁구 전도사라고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저는 탁구를 단연 추천을 하는데요. 초등학교 때 탁구를 친 뒤에 본격적으로 라켓을 잡은 것은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탁구를 쳐보니 탁구는 어렵고 잘 늘질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라켓을 잡은 사람들은 쉽사리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저랑 탁구를 같이 치는 분 중에 60대는 물론이고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계시는데요. 적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재미가 없다면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이 탁구를 계속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수십 년간 탁구를 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탁구는 전천후 스포츠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에 상관없이 1년 365일 동안 언제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탁구의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인데요. 또한 탁구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흔히 서로 부딪혀서 다칠 일이 없습니다. 또 탁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가족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10대 손주, 30대 며느리, 70대 할아버지 등 3대가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돈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탁구와 그 다음에 운동복, 라켓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버를 교체할 때는 별로 돈도 드는 일도 없습니다. 고도 집중력을 요구하는 또 탁구는 뇌에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뷰티풀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은 탁구가 뇌 운동에 가장 좋다고 나옵니다. 탁구는 돈도 들지 않고 1년 360일 칠 수 있고 가족끼리 3대에 걸쳐서 같이 모여서 땀 흘리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잘 안 들지만 재미있는 치매 예방에도 좋은, 뇌 운동에도 좋은 탁구를 즐기면 어떨까요?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 좋은 취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미는 인생을 이제 풍요롭게 하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합니다. 퇴직 이후 취미는 상상 이상으로 의미가 큰데요. 시간 부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퇴직 이후에는. 근데 만약에 취미가 없으면 하루 종일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다. 지루하기 그지 없을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저는 수년 전 그림 그리기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림을 선택한 이유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학창 시절부터 태어나서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소질이 없었던 게 분명한데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렸을 때 좀 잘하는데 그동안 학업이라든가 생활 전선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 못했던 거를 나이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잘 하지 못했던 거를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림은 잘 그린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림에 도전했습니다. 맨 처음에 인물화로 시작해서 이제 캐리커처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인물화나 캐리커처, 사람 얼굴을 그리는 건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죽기 전이 아니고 벌써 지금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즐기면 좋은 대표적 취미로 운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걷기는 물론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 골프라든가 가장 많은 동호원이 있는 배드민턴도 다 좋습니다. 또 혼자 집에서 조용히 취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글쓰기라든가 그림 그리기, 외국어 공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처럼 잘 한다는 말을 듣지 못한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70여 년간 이제 행복 요인에 대해서 추적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행복을 향상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이 생각하는 학력이라든가 부, 명예 등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인간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였던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직장 생활을 잘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행복에서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급여가 아니고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보더라도 갑작스레 퇴직하는 경우에 일이 많거나 일이 힘들다고 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퇴직하지만 실제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나 인간관계는 노년의 행복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은 건강에도 치명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맺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치는 인연은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씀인데요. 나이 들수록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았으면 합니다. 외로움에 자칫 흔들리기 쉬운 노년에는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한 것이니까요. 저는 화 다스리라고 생각합니다. 화는 특히 노년층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앵그리 올드라는 단어까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화를 내면은 손해보는 사람은 화를 낸 당사자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자신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철학자 세네카는 그의 저서 화에 대하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화를 내어 승리하는 것은 결국 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화를 가라앉히는 최고의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을 늦추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참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보십시오.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하거나 나이가 들어 잘 지내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보통 인간관계, 취미, 건강, 돈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노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취미가 없다면 은퇴 후 갑자기 불어난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고 취미 부자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관계도 취미도 돈이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나이 들면 누구나 퇴행성 질환에 걸립니다. 제가 병원을 최근에 간 적이 있는데 정형외과를 가보면 70대, 80대 어르신들 30-40명은 항상 앉아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돈이 없으면 건강한 삶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퇴직 후 모임에서 지갑을 열지 않는 부장님이라든가 교수님, 그 전에 교수님, 판사님 이거 필요 없습니다. 과거의 지위보다 지금 얼마나 돈을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갑을 열고 심사임당을 내느냐, 세종대왕을 내느냐에 따라서 퇴직 후에는 그 사람의 지위가 새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에게 은퇴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 한갑잔치를 하고 나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자식, 친지, 친구들 다 모아놓고 그런 자리에서 환갑잔치상 받는 사람 있을까요? 주위를 아무리 돌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도 한갑이 넘었지만 한갑잔치 한 적 없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백세 시대입니다. 이렇게 수명이 크게 연장되면서 적어도 30년이나 되는 은퇴기가 새로 생겨났는데요. 그렇다면 그 최소한 30년의 은퇴기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다들 고민이실 겁니다. 평생 현역으로 사는 방법 없을까? 어떻게 하면 평생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송숙기 작가로부터 찾고 싶습니다. 송숙기 작가 조언은 귀를 귀담아 들만 한데요. 그는 평생 현역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을 찾는다면 자기처럼 인포프레너가 되라고 권합니다. 인포프레너는 한마디로 지식과 정보를 파는 1인 기업가입니다. 정보라는 인포메이션에 기업가라는 엔트레프레너를 합성한 말입니다. 전직 경험이나 재능을 살려서 책을 쓰거나 강연하고 컨설팅을 하는 직업군을 모두 말합니다. 평생 현역으로 살기 위해서 인포프레너에 도전하는 건 어떨까요? 주변에 시도 때도 없이 자랑을 늘어나 약간 불쾌했던 경험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도 가지죠. 일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 자랑, 심지어는 애완견 자랑까지 있습니다. 이 중 특히 이 퇴직 이후 특히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을 꼽는다면은 자식, 돈, 자기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들은 왜 그렇게 자식 자랑에 열을 올릴까요? 자식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모두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잘 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가 확률이 높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식 자랑이 10중8구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환경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 자랑 역시 부를 쌓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식 자랑처럼 부 역시 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시기와 질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힘들게 맺었던 인간관계가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랑은 또 어떤가요? 왕년에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면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거 회사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것은 모두 존중받고 명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왕년에 자신이 대단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는 순간 그 명예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자성어, 고사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진짜 뛰어난 사람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칫 자랑으로 흐를 수 있는 대화를 피하고 싶다면 공통 관심사인 취미생활, 건강을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 책의 주제이며 누구나 해당하는 나이듦, 노년의 품격에 대해서 놓고서 그걸 화제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공감하고 부드럽게 다투지 않고 불편한 마음 없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다 쓰고 죽어라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책의 메시지 중 핵심은 그동안 모은 돈, 평생 모은 돈을 후회 없이 다 쓰고 떠나다, 다 쓰고 죽어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영모기지를 통해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활비로 다 쓰라는 주문입니다. 저자는 상속은 자녀의 영혼을 망친다고 말을 합니다. 자식이 상속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가 죽기를 기다릴 때 자식의 영혼을 끼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 읽었던 다 쓰고 죽어를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노후에 아파트 한 채, 덩그러니 아파트 한 채뿐인 경우가 5060 세대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를 지키고 이를 또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보다는 아파트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재산을 매월 지급되는 현금 수입원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쪼들리지 않아서 노후 생활을 훨씬 풍요롭게 할 수가 있고 생활비에서 남은 돈은 또 자녀에게 자녀 생활비로 보탤 수가 있습니다. 또 자녀 사이에 재산 다툼할 여지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자기가 가진 재능이라든가 선한 마음까지 아낌없이 다 쓰고 간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보다 시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 인생 이막, 인생 후반전을 맞아 하루하루 시간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 생활과는 달리 갑자기 시간 부자로 거듭나기 때문인데요. 늙어서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모여서 인생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이제 남들과 경쟁하는데 시간을 쓰는 때는 다 지났습니다.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자신과 경쟁 속에 시간을 알차게 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끝이 장대하도록 말입니다.